허재영 기자가 어제 준비했던 쌍방울 내부 자료 그리고 이제 카톡 대화 어제 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참 오늘 다시 오늘 이제 두 번째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검찰에서 정말 뉴탐사 싫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이 정말 감추고 싶은 비밀을 오늘 또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희 방송 이후에 트위터로 지금 허재영 기자가 이제 작성한 기사죠. 이걸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걸 좀 일종의 취재 후기를 좀 쓰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리퍼액트 사이트에 올려놓고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는데 아마 이제 수많은 팔로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제 글이 이제 타임라인에 뜨니까 아마 그걸 공유하셨던 것 같은데 허재영 기자가 일단 리퍼액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잘 발췌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은 아주 이제 더 이상 이제 검찰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시세 조정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주가 조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통정 매매니 가장 매매니 이런 정도까지는 몰라도 결국은 대북 사업을 자신들의 계열사 나노스의 이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검찰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사실 이제 오늘 방송은 검찰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내용의 이제 엑기스, 핵심 내용이 어디에 응축되어 있냐면 구속영장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작년 9월 16일자 영장이죠. 그 엑기스만 담겨 있는 그 구속영장 내용과 어제 저희 취재했던 내용들을 또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앞뒤를 다 바꿔놨어요. 앞뒤를. 그래서 판사가 잠깐만 정신줄을 놓으면은 좀 헷갈리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검찰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할까 제가 거듭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 준비하면서 이제 왜 자꾸 저렇게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부인을 할까? 최소한 주가 조작이 아니라도 주가 부양 정도는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이렇게 대북 사업에 나섰다, 또 북한에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얘기한다면 800만 달러의 주요 목적이 이재명의 방북, 경기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주가 부양을 통해서 상당히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은 쌍방울이거든요. 결국은 쌍방울이 설령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도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800만 달러의 지원은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보려는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거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걸 800만 달러를 이재명에 대한 뇌물로 몰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렇게 쌍방울 내부 관계자들의 카톡 대화방에 이렇게 댓글 부대까지 조성을 해서 자신들이 추정하고 있는 이 M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주식시장 내부에서의 인위적인 어쨌든 이 주가 부양을 위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도 못 본 척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어제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이걸 같이 글을 공유를 했는데도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박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표현했듯이 주가 조작, 괄호하고 좋게 말해 주가 부양인데 저것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거든요. 저것도. 그래서 조정을 한 거죠. 범죄를 저걸로 이제 처벌할 수 있느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그거는 둘째고, 저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800만 달러는 주가 부양이 주요 목적이었던 거고, 쌍방울이. 그러면서 이제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 우리 경기도 사업을 위해서도 좀 쌍방울 니들이 이왕 만나는 거 말 좀 잘해줘라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 절묘하게 쓰신 것 같아요. 하도 트집 잡히니까 네. 정말 좀 물음표로 조심조심 쓰시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아주 그 핵심만 딱 짚은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팜 지원이라는 거는 검찰 자료에만 나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네. 저 오늘도 N 활성화 부탁. 저 N 활성화는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저 N 프로젝트는 경기도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거는 네. 쌍방울에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나노스 프로젝트. 나노스라는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가 김성태하고 이제 쌍방울 관계자가 1차로 북한 그 관계자를 만나서 협약서를 체결하기 이틀 전에, 네. 이틀 전이잖아요. 이틀 전에 울린 거예요. 그래서 1부는 국정원 문건 가지고 볼 거고요. 2부는 검찰의 구속영장 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고 저희가 입수한 자료하고 대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시면은 야 검찰이 저런 식으로 눈속임을 하는구나. 야바이꾼이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부터 좀 보시죠. 저희가 그 국정원 문건이 한 40여 건 정도 됩니다. 네, 검찰이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서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문건일 텐데 검찰이 이 국정원 문건을 해석하는 방식은 이게 경기도가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이런 것을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움직였고 그리고 쌍방울 쪽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이제 국정원 문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세월이 좀 지나서 경기도가 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해? 약간 좀 의아하게 지금은 들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기사를 좀 먼저 보십시오. 그때는 남북이 이제 서로 화해 모드였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 행사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논의가 나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북쪽의 인사가 고위급 인사가 경기도의 초청으로 와서 농장도 둘러보고 뭐 이것저것 막 견학을 하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 곳도 가보고. 그러니까 이제 저걸 이제 저때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면은 이제 2018년 이제 4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에 급속하게 해빙의 무드가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2008년 11월 이거는 이제 2019년 이제 2월 달에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앞두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때쯤 되면 뭐 이제 그 뭐 판문점 자체에 이제 그 분단 선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정도까지 그 상당히 그 남북한 해빙무도 너무 고조되던 때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 각 지자체들이 다들 발벗고 나서가지고 북한과 경협, 교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던 때거든요. 그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 부양의 기회 그렇죠.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도 북한을 상대로 경협, 경제협력 사업을 이제 그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고 쌍방울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검찰은 이제 경기도하고 쌍방울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었던 이 경협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마치 쌍방울은 자신들의 그 이익이 아니고 향후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경기도 이재명을 위한 대북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사건을 왜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가 어떤 황해도 어떤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뭔가 이렇게 뭐 약속을 하거나 또는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로서는 전혀 이상할 게 아니다. 일단 그것부터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간 이제 그 남북 관계가 또 해빙기를 맞았다가 또 다시 또 좀 경색되는 국면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그 이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제 2월 달에 그 하노이에서의 그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이 되면서 모든 남북한 그 이 경협 사업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추진했었던 스마트팜 그 지원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난관에 봉착했던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국정원 문건들을 저희가 전수조사한 것들을 다 웬만하면 PPT에 다 띄워드릴 건데 여러분도 한번 직접 보십시오. 이제 경색관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선 뒤에 국정원 문건 단 한 곳에서라도 이 경기도와 북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쌍방울이 어떤 노력을 했다라든지
이재명의 방북을 돕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단 한 건이라도 문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작성 문건부터 보시죠. 협조자 김성의 일행. 그렇습니다. 심양 김성의 일행과 협조자라는 거는 그건 안부수를 얘기하는 거죠. 겁니다. 안부수 씨. 그러니까 김성태의 측근이면서 대북 브로커입니다. 네, 쌍방울을 위한 이제 대북 브로커로 완전히 변신을 했죠. 그렇죠. 2019년도에는. 처음에는 경기도를 위해서도 조금 안부수 씨가 일을 그러니까 하는데 어느 쪽에 소속됐다기보다는 네네네. 모든 그 지자체나 아니면 기업들을 그렇죠. 위한 대북 그 브로커 역할을 했다가 네. 2018년 말부터는 거의 이제 그 쌍방울. 나노스 이사가 되죠. 그러다 2019년 1월 달에는 이사가 되니까. 예. 자, 그래서 2018년 12월 3일 국정원 문건부터 보시면 지금 김성애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이 사람이 이제 막 불만을 제기하는 것들이 국정원 문건에 써 있어요.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그 10월 말에 방북했을 때 황해도 시범농장 사업 뭐 이런 것들 여러 협력 사업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약속받고 사실 우리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제 경기도도 가서 이재명도 만나고 뭐 그런 떠들썩한 행사를 했던 건데 왜 근데 약속이 없냐 이행이 안 되냐 진척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애 경기도와의 협력 사업 부진에 따른 불안감을 표출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성애는 이거를 이제 김정은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한테 어떻게 보면 좀 문책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니들이 약속 받아 와놓고는 그렇죠. 이거를 이게 사업 완성을 못하냐. 그럼 김성애 씨가 실각당할 수도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표출하는 거죠. 자, 계속 이제 북한 김성애가 경기도의 불만을 지속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문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이화영 부지사가 방북해서 이런 것들을 아태위 차원에서 뭐 보고도 하고 농장 현대화를 위한 돌격대도 조직했다고 이제 북한에서 김성애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근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아태위가 대신 책임을 지기로 했고 박철 부위원장이라는 이제 북한의 어떤 간부가 김성애 실장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내가 책임지는 걸로 하자 하면서 박 부위원장이 아태위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국정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이제 경기도나 스마트팜 얘기를 경기도하고 북한 간의 어떤 사업 그렇죠. 문제를 스마트팜이라는 것으로 쓰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쌍방울을 뭐 활용해서 뭐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문건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저거는 뭐 공식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한 거기 때문에 약속은 한 거니까 네. 구두로. 예. 그러니까 쌍방울하고 스마트팜하고는 이게 섞이지 않는. 그렇죠. 그거를 오늘 잘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황해도 스마트팜, 경기도의 어떤 농장 지원. 이건 안 이루어져서 북한이 불만을 가졌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성애가 뭔가 돌파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또 국정원 문건인데요. 이 54가 김성애랑 전화 통화해서 54는 역시 그 안부수 아트평화교류협의회 회장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부수 씨가 이제 김성애와 어떤 끈이 닿아가지고 계속 연락을 이제 취하는데 여기서 이제 심양에서 만났나 봐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 1일인 것 같습니다. 네. 황해도 시범농장 추진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김성애가 안부수에게 이야기를 하고 200만 불에서 300만 불을 좀 만들어줄 수 있겠냐라고 김성애가 안부수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국정원 문건입니다. 자, 이거는 잘 보셔야 될 게 김성애가 쌍방울을 활용해가지고 경기도 대신 이 돈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게 아니라 김성애가 그냥 안부수에게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말하자면 이제 돼요. 시범 농장 사업을 이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경기도가 이제 그 유엔 대북 제재나 이런 것들을 핑계로 이제 네. 자금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협력선을 이제 쌍방울로 사실상 이제 좀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경기도 대신에 이제 새로운 협력선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찾아보기 위해서 안부수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부수 씨가 이제 쌍방울의 김성태의 채찍근인 거를 김성애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니들이 좀 아이디어를 좀 내봐라. 내가 죽을 것 같다. 경기도를 못 믿겠다. 혹시 좀 쌍방울에서 좀 뭐 할 수 없겠냐? 뭐 이런 취지로 김성애가 아이디어를 낸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정확한 건 국정원 문건에는 일단은 저 정도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쌍방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경기도 때문에 그 경기도에서 돈을 내주지 못한 사업들을 자신이 이제 대신해서 네. 이 돈을 낸다고 얘기한다면 그 보상 대가들을 자기네가 다 받아주고 싶지 그걸 다 경기도에 경기도가 그 공을 다 돌아가게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경기도하고 뭔가 또 훨씬 더 큰 그 반대급부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자, 그리고 비슷한 취지의 국정원 문건 더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안부수를 이야기하는 협조자라는 건 여기서는 안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부수가 이제 김성애와 나눈 대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하다. 농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기 바란다. 안부수 씨. 무리는 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애는 이 황해도 스마트팜 어쨌든 경기도와 추진하기로 한 게 있고 보고가 됐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겁니다. 근데 김성애는 경기도를 직접 상대하진 않거든요. 그냥 안부수라는 이 브로커를 활용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그 보니까 자금의 성격이 얘기가 나오네요. 김성애가 요청한 자금의 성격. 그렇죠. 보통 이제 뇌물, 자기가 받아 챙기려는 뇌물을 핑계로 뭘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부수가 판단할 때는 이건 정말 그 황해도 그 시범농장 사업 이미 보고가 됐는데 진척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초조해 하는 것 같다라고 안부수는 추정했다라는 국정원 문건인 겁니다. 네. 저희가 국정 문건 다 보여드릴게요. 뭐 하나 또 생략했다 그럴까봐. 예. 자, 여기서도 이제 보면 김성애 실장이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믿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추진 계획을 보고한 것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 것임 하고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래서 이제 안부수가 내가 좀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북한 쪽은 우리는 솔직히 이화영 부지사는 믿음이 안 간다라고 핀잔을 주었다고 이제 합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안부수가 왜 이렇게까지 북한에서 이렇게 요청하면 뭐 다 해결해주고 이렇게 할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안부수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도 측근이지만 북한 김성애에게도 측근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성애가 실각하지 않아야 안부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일종의 좀 그 루트, 북한을 상대하는 루트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김성애가 실각하지 않아야만 안부수는 북한 쪽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남쪽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부수는 김성애가 실각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이죠. 그런 이중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부수 씨가 그리고 당신이 곤란하면 내가 해결해 보겠어 하고 그렇게까지 안부수가 김성애를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국정원 문건을 제가 아무리 이제 봐도 안부수 씨가 뭐 그런 뭐 이화영을 어떻게 찾아갔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뭐 이걸 논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계속 보시죠. 바로 그 다음 문건인데요. 2019년 초에 작성된 국정원 문건입니다. 이 보면은 갑자기 근데 국정원은 이제 안부수가 뭐 이화영을 찾아갔다든지 뭐 경기도와 뭘 어떻게 논의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고 갑자기 이제 쌍방울 주가 조작, 안부수 주변 인물들이 주가 조작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안부수 씨가 1월 24일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이사로 취임한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또 그 다음 국정원 문건 그 다음 페이지인데 역시 또 안부수 씨가 김성태가 이화영과 안부수를 앞세워서 주가 조작을 시도하는 것 같다. 위험하다. 이런 이제 국정원의 이제 분석입니다. 이건 이제 뉴스타파가 공개한 바로 그 문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부수가 뭐 이화영과 뭐 어떻게 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없는 거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든 안부수가 이제 아태평화교류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그 북한의 실력자들하고 그 개인적인 채널이 있고 그래서 그 채널을 활용을 해서 이화영 부지사도 소개를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스마트팜 그 농장 지원 사업들이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그걸 경기도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이 부지사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니까 안부수가 이제 새롭게 채널을 찾아준 게 이제 쌍방울 김성태였던 것 같고, 근데 쌍방울 김성태 입장에서는 그냥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황해도 그 뭐 농장 뭐 이런 정도 지원보다는 이제 훨씬 더 규모를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키운 거죠. 자원개발. 한 100조 원 정도, 뭐 1000조 원 정도 얘기 나오는 이제
북한의 뭐 히토류라든지 이제 광물 자원 개발 사업권들을 이제 본인이 획득하거나 또는 이제 그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대외적으로 이제 공표하고 그걸 대가로 해서 이제 쌍방울의 주식을 크게 띄우는 이제 이런 쪽으로 김성태는 이제 그림을 크게 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쌍방울과 경기도는 협력해서 뭘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선수 교체가 됐다는 그런 그렇죠. 선수가 교체가 된 거고 거기서 새롭게 쌍방울이 이제 북한하고 추진했었던 이 사업의 규모는 거기에 이제 협동 농장 사업이나 이런 게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작은 부차적인 사업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쌍방울에서 제안했던 사업은 규모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말도 이게 검찰의 문건에 가서야 검찰의 구속영장 같은 데서야 이게 막 쌍방울하고 경기도가 막 섞여서 나오는데 국정원 문건에서는 딱 분할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료가 섞여 있지 않아요. 그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안부수 씨와 이화영 씨가 그 코인 사업 문제를 놓고 사이가 벌어져요. 그 내용이 국정원 문건에 담겨 있습니다. 자, 언론 보도만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처음 아는 건데, 보십시오. 2022년 9월 달에 JTBC 단독 보도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그거에 따른 무슨 김웅 국회의원의 뭔가 이렇게 발언들인데, 뭔가 이화영하고 쌍방울하고 아태업 뭐 이렇게 다 엮여가지고 북한 관련 코인 사업을 벌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김웅 의원은 이재명 대북 코인 곧 터질 거다. 뭔가 이런 또 정치권에서 발언을 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안 터지고 있죠. 왜 그런지 국정원 문건을 보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사이가 벌어져요. 보십시오. 2019년 7월 29일 국정원 문건입니다. 보면 안부수 씨가 이화영과 협의 없이 블록체인 사업을 아태업의 행사장에서 홍보를 한 것 때문에 사이가 벌어진 것이 국정원이 파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아태업은 이제 경기도랑 아태업이랑 뭐 공동 주최 주관 이런 걸 하는 행사이죠.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하는 모든 그 홍보물이나 온갖 것들은 경기도와 협의가 돼야 되는 건데 안부수 씨가 어찌된 일인지 경기도와 협의 없이 블록체인 사업 홍보물을 상영해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상호 협의 없는 행사 진행 등으로 마찰, 상호 비난하는 등 무리야기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안부수 씨가 이미 이제 그 나노스에 이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화영과의 관계보다는 나노스의 이익을 위해서, 나노스 사업을 위해서 뭔가를 더 심적으로 앞섰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화영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런 일들을 벌이는 바람에 이제 이화영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그럼 무슨 코인 사업, 블록체인 사업이 경기도의 사업처럼 홍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황했을 수 있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제 상호 비난하는 것들이 관측된다라고 국정원이 보고를 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2019년 7월 달부터는 이제 이화영 지사하고 안부수 이 두 사람의 이제 신뢰 관계는 이제 완전히 깨졌네요. 깨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경기도가 이제 안부수를 통해서 대북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거꾸로 이제 그 당시 쌍방울 지사였던 안부수가 경기도 이화영 지사하고 이제 그 손을 잡고 대북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이제 가능하지 않은 이후부터는 적어도 그랬던 건데 지금 이제 검찰의 논리는 이제 이 7월 이후에도 계속 이화영 부지사 등이 이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결국은 이제 300만 달러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미 이 2019년 이 7월 달 이 시기는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항소심에서 9월 달에 이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던 때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인이 이제 그 항소심 선고에 따라서는 이제 그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자기가 이 방북 사업을 방북을 뭐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게 시점상으로 보도를 해요. 국정원 문건 더 보시죠. 여기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부수는 이화영 부지사가 개인적으로 총선을 의식하고 언론의 이번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태협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제 함께 그러니까 2차 국제대회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뭐 이용했다 이러면서 안부수는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화영은 거꾸로 안부수가 경기도를 어떤 그 이용해서 무슨 대북 무슨 뭐 코인 무슨 뭐 블록체인 사업을 뭐 홍보하는 거를 안부수가 경기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이제 또 서로 비난을 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정원은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쌍방울 쪽은 이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다음 행사는 경기도 안 할 거다라는 그렇죠. 불만을 표출하잖아요. 아, 예, 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완전히 사이가 틀어진 거죠. 네. 예. 안부수가 북한 쪽에 이렇게 통보를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시기, 이 두 사람의 시기가 틀어진 2019년 7월 이전에 이미 이 북한 측하고는 이제 일차적으로 뭐 그 검찰 주장에 따르면은 쌍방울이 그 경기도를 대신해서 스마트팜 그 농장 지원을 위해서 이미 거금 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경기도에 대한 이제 북한 그 고위층들의 이제 그 신뢰를 이제 회복시켜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이화영 지사가 이렇게 그 안부싸고 서로 안 보겠다고 이렇게 등을 지고 싸우고 사실 이럴 사이가 아닌 거죠. 지금 검찰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다 알면서 지금 이 쌍방울이 경기도를 위해서 일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영장을 치고 또 언론에도 지금 흘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은 언론에 안 알려준 건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 경기도가 못 내던 스마트팜 그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까지 해주고 그런 상황이면은 정말 거의 동지적인 관계로 가야죠. 한몸이죠, 이때 한 몸으로. 네. 근데 지금 보면 사이가 너무 안 좋았네요. 네. 근데 언론에는 마치 경기도가 쌍방울이랑 같이 뭐 북한 관련 코인 사업을 벌인 것처럼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났어요. 작년 9월 달에. 네. 2022년 9월 달에.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린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안부수의 무리가 또 확인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사이가 나빠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안부수 씨가 경기도의 보조금을 빼돌려가지고 왜냐면 이제 경기도가 이제 북한에 이제 밀가루나 묘목 전달하는 사업을 이 아태협을 통해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정도를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좀 보조금 경기도의 보조금 총 15억을 이제 경기도가 이제 아태협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당 부분을 이제 안부수 씨가 빼돌려가지고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한 것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이제 서로 이제 불신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을 거로 유추가 되는 상황이 여기 한번 하나 딱 있네요. 국정원이 역시 파악하고 있었던 이제 쌍방울 내부 문건인 것 같은데 역시 쌍방울은 자원개발 사업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국정원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성한 시기가 이제 북미 실무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맨 위에. 2차 그 북미 정상회담이 2019년 2월 27일인가요? 그 하노이에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이죠. 그 전에 일인 거예요. 그 2019년 아마 1월 뭐 그때 작성된 그러니까 네. 문건인데. 네, 전혀 뭐 하여튼 쌍방울은 북한의 그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일 윗머리에 딱 올라 있는 게 지하자원 개발 협력 그렇죠. 사업이에요. 히토류 그런 얘기죠. 2,300억 달러의 채굴 가치. 네. 저 2,3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됩니까? 물론 뭐 저게 과장돼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네, 저게 네. 뭐 200만 달러, 300만 달러 정도의 그 스마트팜 그 농장 이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걸로 지금 그렇죠. 쌍방울은 북한하고 대북 사업의 규모를 뭐 엄청나게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 정도는 돼야 주가를 끌어올리죠. 스마트팜 그 농장 지원 사업 가지고 무슨 주가가 크게 주가를 변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 문건 그다음 2019년 8월 14일 거 보시죠. 쌍방울의 대북 지원 배경에 대해서 국정원은 아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영과 관련한 배경이다. 이렇게 계속 보고문을 올립니다. 보십시오. 쌍방울의 대북 지원 추진 배경 및 대북 접촉 내용. 추진 배경 아태 평화 교류 협의회 안부수 회장의 권유와 네. 안부수 회장이 권유를 한 거예요. 쌍방울에. 그렇죠. 쌍방울 훈춘 공장의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북쪽 지역 이전을 위한 사전 포석 차원. 그러니까 그냥 안부수 회장이 계속 쌍방울 김성태한테 북한에 이렇게 어떤 사업 뭐 이런 거 위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대북 접촉을 해라. 네, 그냥 그런 겁니다. 여기 뭐 이화영이 뭐 권유를 했다든지 뭐 네.
어떤 문건에도 국정원 문건에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스마트팜 지원 사업의 흑기사로서 쌍방울 김성태를 영입했던 게 아닌 거예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안부수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차원의 그 대북 사업을 이제 쌍방울하고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죠. 쌍방울하고 같이 한 배를 타면서 안부수가 경기도를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되죠. 네. 같은 내용의 반복이지만 계속 더 보시겠습니다. 국정원 문건 이번에 2019년 10월 29일 문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쌍방울 그룹은 안부수 회장의 중개로 북한을 민경면을 4차례 접촉했고 대북 의류 지원과 경협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네. 그러니까 역시 뭐 스마트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그냥 사업을 위해서 보시면 대북 사업권 및 사업 주체 명시 합의서의 서명.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계속 만났다라고 국정원은 파악을 한 겁니다. 네. 사업권 권리금으로 이제 1억 불을 그러니까 예. 1,000억 원을 이제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뭐 이건 뭐 추정입니다만 아마 국정원은 아마 안부수 통해서 계속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안부수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국정원에. 그러니까 안부수는 진실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본인이 그냥 이렇게 쌍방울 이렇게 설득을 해서 계속 북한을 만나게 하고 이런 거 하면 북한 개발할 수 있고 이렇게 설득을 한 것이지 이게 이화영의 부탁을 받아서 한 일이 아닌 거는 안부수 씨 본인이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경기도가 이제 추진했으나 이제 그 교착 상태에 빠졌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자기가 쌍방울을 끌어들여서 이거를 다시 이제 그 본궤도에 올려놨다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국정원 쪽에 예.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거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상세하게.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쌍방울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사업 관련해서는 경기도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2019년 7월부터 이미 안부수 씨는 이화영 씨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화영 씨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식입니다. 역시 내의 지원 대가는 대북 사업권. 인 것을 방용철 대표는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무슨 사업권을 원하냐 질문하니까 방용철은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원한다. 방용철은 이제 그 부회장입니다. 쌍방울. 부회장. 그래서 그냥 자기들 그냥 사업 논의만 한 겁니다. 계속. 검찰식으로 말한다면 대북 사업권은 스마트팜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스마트팜 농장 또는 이재명 방북. 500만 달러, 그죠? 500만 달러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대북 사업권을 달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했어야 맞는데. 근데 지금 박영철 국정원 대표는 문건에는 스마트팜 얘기는 쌍방울하고는 절대 같이 안 나옵니다. 네. 지금. 여기도 뭐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역시 2차 접촉 때 뭐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은 뭐 북한 쪽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1,000만 불 상당의 내일을 10월 말까지 제공할 테니 대북 사업권을 달라. 포괄적 합의서에 서명을 하자 뭐 이런 거. 그러면서 협의서 좀 체결하자. 이런 거 계속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냥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보여드린 이유는 스마트팜 얘기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보시라는 얘기예요.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스마트팜 얘기가 아니, 검찰에- 스마트팜이 나오지 않는데도 경기도와 뭔가 그렇습니다. 삼각협력, 그렇죠. 쌍방울 경기도에서 손을 잡고 그 뭐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2019년 9월 문건입니다. 국정원 문건. 여기 보시면 북한은 이제 안부수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은 사실상 어렵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미 이때.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 보실래요? 한 편 해가지고 북한 아태협 주정철은 안부수에게 아랫부분 경기지사 방북 관련 명분이 필요하며 제재를 대북 제재 그거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걸 넘을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는지 문의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렵겠다. 이재명 방북은 어렵겠다. 그러니까 경기지사 방북은 계속 추진하기는 했어요. 경기도에서 네. 추진했던 걸로 보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아태위 차원에서 네. 좀 어렵다고 통보를 했던 것 같고. 네. 자, 2019년 10월 추정 그 국정 문건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역시 여기 이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온갖 것들이 써 있는데 추진 전망 역시 국정원 문건인데 여기 보면 쌍방울 그 김성태 회장은 정주영 회장을 모방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국정원 문건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 쌍방울 측이 정주영 회장 소떼방북과 같은 상징적 행사를 원하는데 반해 그렇게 해야만 대북 의류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쇼를 해야지 주가가 뛰잖아요. 이제 김성태는 제2의 정주영 꿈을 꿨을지 모르죠. 그래야지 주식 네.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다만 이제 북쪽은 은밀한 지원을 요구했고 그래서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뭐 이런 와중에서도 쌍방울 측은 계속 뭔가 무슨 뭐 대북 사업 뭐 계속 제안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도 하고요. 뭐 철도 건설, 전력망. 예. 여기서 경기도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쌍방울은 네. 어떤 식으로든 다양한 그 형태의 그 대북 경협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북한과 접촉을 했던 거지. 뭐 경기도 뭐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뭐 뒤에서 좀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네. 이거는 네,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들을 위해서 움직였던 거죠. 이 당시엔. 2019년 11월 말 국정원 문건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뭐 별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네, 쌍방울은 자신들의 이제 경영 관련한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서 계속 이제 그 접촉을 하고 다만 통일부에 신고를 안 하고 자꾸 만나는 게 들켜가지고 경고를 받고 뭐 이랬다. 네. 뭐 이런 겁니다. 네. 안부수 회장도 구두주의 조치를 받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 가벼운 조치네요. 네. 구두 경고 정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월 1일 날 그 결국은 검찰 주장에 따르면 12월 1일 날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200만 달러가 이제 건너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만 달러가 그렇죠. 건너가기 뭐 바로 한 일주일 전까지도 그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지금 북한 관계자를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 주장대로라고 얘기한다면 참 경기도가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이미 이때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와가지고 그 경기지사직이 박탈되게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피선거권이 수년간 제한이 돼서 수년간 제한이 되면 정치적 생명력에 큰 위기 네. 맞는 시기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냥 경기도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을 하면서 그것도 통일부까지 속여가면서 네, 쌍방울이 네. 네. 만약에 그렇게 이제 했다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정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이 당시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네. 그 검찰의 주장대로 네. 2019년 11월, 12월 달에 뭐 300만 달러를 더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검찰 논리는. 근데 그렇다면 이 국정원 문건에 2019년 11월 28일 이 문건에는 최소한 김성태가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무슨 논의를 하고 뭐 하고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문건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12월 1일 날 돈 200만 달러가 건너가기 바로 직전 그렇습니다. 상황을 정리한 문건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재명 대표는 이미 그 검찰이 자기의 그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서 2014년서부터 집요하게 자기를 파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통일부를 속여가면서 또 자신들이 경기도 돈이 아니고 경기도 쌍방울의 돈을 가지고 방북을 이뤄내기 위해서 북한하고 접촉을 하기 시도했다.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게. 자, 역시 며칠 뒤인 2019년 12월 5일 국정원 문건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네, 사실상 북한은 남쪽과의 관계 단절에 들어간 것으로 네, 이제 파악이 되는 내용들이 국정원 문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지금 안부수의 맨 아래 발언을 좀 잠깐 보실까요? 한편 안부수는 그간 북한 인사들을 수차례 접촉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으로부터 남쪽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느낌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국정원에 설명을 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김성태가 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까지 줬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단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의 통큰 협상을 통해서 이제 어떤 통큰 딜을 추진하다가 이게 교착 상태에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도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성이 차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방북을 북한에서 더군다나 그것도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고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사람하고 네. 거래를 한다 북한 쪽에서 뭐 이게 참 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죠. 예, 자, 검찰 그럼 주장. 국정원 문건 2019년 10월 23일 문건과 11월 4일 문건을 보시면 이화영도 이재명도 사실상 방북 추진을 포기하는 것을 국정원이 파악한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본인은 내년 총선 출마로 인해 12월 부지사를 사임할 예정이며 최근 대북 사업 수요가 불투명해 평화부지사 직제 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뭔가 털어놓은 것들이 국정원이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2019년 11월 초부터 사실상 대북 방북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포기 단계에 이른 겁니다. 심지어 부지사도 사임할 예정이고 평화부지사도 사라질 것 같다, 이 직제가. 네. 근데 무슨 방북 뭘 했다라는 겁니다. 쌍방울이 뭘 더 돈을 이때 12월 1일 날 쌍방울이 네. 돈을 이재명 방북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12월 1일 날 200만 달러 주고 그 네. 11월 달에 뭐 30만 달러 그다음에 70만 그 뒤에 1월 달에 70만 달러 총 300만 달러를 줬다는 건데 네, 오른쪽 문건 하나 더 보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역시 방북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라고 국정원은 파악했습니다. 이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 관련 지난 1심 판결 후에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하였으나 2심 판결 이후에는 아까 우리 강진구 기자가 말씀하신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게 유죄가 나오면서 사실상 방북 추진은 요원한 실정 이러면서 이미 이때부터 방북은 무산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성태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더 줬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과 하나도 악의가 안 맞는 겁니다. 네. 검찰의 논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정원 문건에 보면 이제 그 분명히 이제 이재명 그 방북과 관련한 이제 경기도가 이제 이재명 방북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이제 언뜻언뜻 나오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추진한 건 맞으니까요. 이화영이 네. 또 그 안부수하고 이제 만나는 부분도 나오고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쌍방울과 접촉했던 내용들도 나온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쌍방울 그다음에 경기도 각자 자체적으로 그 대북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쌍방울이 자신은 이익을 기업 이익과 상관없이 오로지 이재명 지사의 방북만을 위해서 무려 800만 달러의 돈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짜깁기죠, 짜깁기. 예. 네.